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금리에 들썩이고 있는 바이오 ETF.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가장 유망한 섹터로 바이오 섹터 관련되는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중에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오전장 주가 장중 이 49,550원대 지금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페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 확인하면서 기준 가격인 숏스키즈가 기대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격선을 제가 4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12%짜리 연봉이 나오면서 3거래일 이내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3거래일 이내에 48,000원대는 일단 회복했는데 거래량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갭업이 되어서 장중에 49,550원대까지 찍고 48,100원대까지 장중에 보면 이제 48,000원대의 어떤 지지 흐름을 장 초반에 다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49,500원대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다가 넘지는 못하고 거래량은 이제 줄이면서 10시 이후에는 이 49,000원 밑단에서 48,000원 밑단에서 이제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6,000주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창구별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10일날 보시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창구였던 한투라든지 신한 여기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도세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운 순간 거래량에서는 모건스탠리 관련전에서 매도 흐름들이 좀 잡히는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는 5일선 이평에서 지금 자리는 잡고 있어서 밑꼬리가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나왔던 연봉의 시가 결국은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지는 어떤 라인이겠죠. 그래서 58,000원대를 넘지를 못하는 흐름이 이제 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반등에도 이제 5일선에서 좀 이제 저항을 받다가 오늘은 5일선 지지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한 58,000원권 이런 부분들이 간통하는 어떤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올 것인가. 어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상으로 이제 48,000원이 깨지지 않는 흐름에서 거래량을 줄여서 한다면 이 플랫 형태로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양봉의 이제 몸통이 있는 캔들을 만들면서 6만원대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이 두 가지 경우가 48,000원이 훼손이 안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제 프로그램은 매도세로 이제 살짝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봐 드리면 오늘 특별하게 지금 기사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침에 이제 장전에 나왔던 부분들, 이 금리에 들썩이는 바이오 ETF, 사실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좀 더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쪽에서 이제 ETF 관련해서 SPDR S&P 바이오텍 ETF 관련되는 부분은 11월달 이제 10월 말 이제 기점해가지고 연준의 어떤 피복 관련되는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가장 이제 바이오텍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이 ETF 쪽에서 확실하게 나타났죠. 여기 65달러 정도에서 93달러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좀 움직였던 ETF도 있고요. 최근의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진행하는 아크 제노믹 이제 레볼루션 ETF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저점이 한 20달러 초반이었고 30달러 중반까지 오면서 여기도 한 50%까지 왔다가 이 1월 달 되면서 여기 좀 조정이 들어왔죠. 국내 시장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는 이 아크의 이제
제노믹 이제 레볼루션 ETF 같은 흐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렉션 이제 데일리 S&P 바이오텍 여기 좀 레버리지가 좀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10월 말에 이제 5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거의 한 2배 가까이 여기는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해서 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도 강하게 상승률에서 부각을 받았듯이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동을 했어요. 바이오 ETF 1개월 수익률이 상위 랭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나 어떤 기대감과 우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경계감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기와 속도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3월달 관련되는 인하 기대감이 당초 한 90%대에서 60%로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년 가까이 연수로 보면 거의 3년 차죠. 2021년도부터 주가가 고점에 떨어졌으니까 연수로 보면 2022년 2023년, 올해가 이제 2024년도니까요. 뭐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 바이오가 이 엔데믹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거의 뭐 없는 상태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뭐 9일 기준으로 1개월간 이제 타이거 이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가 20.19%, 어제 기준으로 전체 ETF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덱스 헬스케어가 18%,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 합성 여기가 16.27, 타이거 이제 헬스케어 여기가 이제 10위권 정도. 그래서 ETF는 이제 운용사가 어디에 따라서 앞에 뭐 코덱스, 뭐 타이거, 뭐 소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R이랑 이렇게 뭐 적혀져 있습니다. 3일 기준으로는 이제 연초까지 이제 2, 3일까지는 이제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뭐 셀트리온이나 HLB 흐름들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민감의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였던 부분들이 12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데 어떤 이제 제약적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인하 관련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반등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고요. 미국 쪽에서도 S&P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가장 유망한 섹터로 이제 바이오를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가 좋으면 유럽 바이오, 한국 바이오도 다 이제 시차를 두면입니다만 거의 큰 흐름에서는 같이 연동하는 어떤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죠. 국내에서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이 가장 뭐 규모가 큰 쪽에 또 속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 2차 전지로 많이 좀 뭐 힘들었던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이 금리 상승이 이제 멈추고 난 다음에 최근에 빅파마들의 이제 인수 관련되는 소식이 계속 이제 연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재평가 관련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런칭을 하죠. 그러니까 ETF가 선제적으로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후행적으로 이제 어떤 섹터가 좋으면 이제 ETF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ETF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자산 운용사에서 해당 현물 관련된 어떤 수급이 좋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관점에서는 이런 수혜를 뭐 고스란히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 뭐 한 달 동안에 30%, 제약 같은 경우에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HLB도 뭐 한 50% 이렇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경계감이 나오면서 이번 주도 이제 11월 12일 미국 쪽에서 12월달 CPI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날 나오는 PPI 관련되는 이게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관련되는 부분은 두 가지 데이터를 보는 거죠.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과 인플레 관련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이제 움직이면서 12월 데이터는 전월이라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오르는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하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대부분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뭐 좀 낮은 어떤 흐름들을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제 금리 인하로 이 멀티플 상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모멘텀이 있다든지 HLB 같이 그 다음에 대형 이제 뭐 에로가 해당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텍 관련되는 어떤 분야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1월 18일, 20일 이제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 건의 지금 압스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멘텀도 이제 1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HLB인데요. 그래서 48,000원대 지지 이후에 플랫형이냐 아니면 이제 급등 양봉으로 진행 가느냐 요 흐름들을 계속 이제 장중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5만원대 윗단으로 이제 넘어가서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제가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에서 이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해 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였죠. 셀트리온은 7%짜리 연봉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연봉의 시가를 극복을 했단 말이죠. HLB도 페일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이 한 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에 이 부분들을 좀 관통하는 양봉을 내느냐 여부가 주가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옷장에 밑꼬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방에 대한 흐름 여부들을 체크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